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과 젤렌스키 대통령일 것입니다. 1950년 세계에서 가장 용감했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들이었습니다.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 작당한 남침을 당하고도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1대3으로 버티면서 자유세계가 유엔군의 기치 하에 참전하는 시간을 벌었던 1950년 그 여름의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3배나 되고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의 비겁한 기습을 받고도 3년째 버티고 있으면서 열흘 전에는 기습 공격을 펼쳐가지고 지금 러시아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처럼 역습을 한 거죠. 적의 심장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현재 서울 면적의 2배 넘는 지역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약 1,400-500평방킬로미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쿠르스크 지방입니다. 이 쿠르스크라는 이름은 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에 익은 격전지입니다. 1943년 소련과 나치 독일군이 여기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을 벌여가지고 그때는 소련이 이겼습니다. 바로 그 쿠르스크 지방에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효과를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던 군대를 일부를 물려가지고 지금 진격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을 저지하는데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략적 목표 하나는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효과는 푸틴을 떨게 하고 러시아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이 심리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승승장구한다고 믿었고 또 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별로 불안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데 벌써 약 13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후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아니겠지만은 피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사람 13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다. 이 상황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진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방어작전을 펴고 있으니까 진격의 속도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점령지를 상당히 장기간 관리할 의지를 보이면서 거기에 행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포로를 잡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러시아군 포로는 어떤 소용이 있느냐 하면은 러시아와 이 포로 교환 협상을 할 때 서로 주고받을 만한 일종의 저금입니다. 저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좀 유동적입니다. 젤렌스키는 지금까지는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사이는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내부로 날려가지고 비행장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서너 군데를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활주로, 비행장을 폭격하는 것은 활주로를 망가뜨리고 거기 있는 비행기를 파괴하는 건데 거기까지 성공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이것 또한 대단한 심리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이 반격에 나올 때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선택입니다. 방어진지를 만들고 그 점령지를 고수를 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격전장이 아니라 이제는 결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지역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에 포위되거나 포위된 상태에서 막 섬멸되어 버린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또 우크라이나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1942년에서 43년 사이에 있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나치 독일은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는 했는데 점령한 순간 소련군에 역포위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점령지를 지키는 작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때리고 빠지는 작전을 할 것이냐의 선택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전략적 효과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작전하고 있는 러시아 군이 상당수가 뒤로 빠져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을 저지하는 쪽으로 쏠리는 사이에 그동안에 좀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전선에서 실지를 회복하는 것. 이 시나리오죠.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안에서 확보한 영토 점령지의 넓이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 군에 빼앗긴 동부전선에서 빼앗긴 우크라이나 군 영토보다도 우크라이나 영토보다도 더 넓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은 남는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협상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힘을 겨루어 보다가 완전히 이기기는 힘들겠구나. 또 완전히 지는 것도 힘들겠구나 하는 어떤 현실 감각이 생길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는 상당한 그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판 인천 상륙작전이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의 또 교훈도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신적 존재가 된 메가드는 북진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는 불안한 눈으로 메가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양 원산선에서 멈췄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메가드의 인기가 너무나 올라갔으므로 트루만 대통령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사령관에게 프리핸드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래서 북진을 하다가 10월 말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11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유엔군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후퇴는 미국 전쟁 역사상 가장 긴 후퇴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1사 후퇴의 비극이 생기고 서울이 한 번 더 함락이 되죠. 말하자면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메가드 사령관은 잘 나갈 때 너무 오만하게
밀어붙이다가 중공군의 개입을 막지 못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도 세계의 아주 칭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환상에 빠질 위험 또한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잘 싸웁니다. 왜 이렇게 잘 싸우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100여 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또는 스탈린의 독재에 휘말려 가지고 죽은 사람이 약 10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처음에는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아주 황폐화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또 우크라이나가 주전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 7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합쳐서 1000만 명이 죽고도 견디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란 말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태입니다. 지금은 키이우라고 불리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키예프로 불렸던 그곳이 바로 러시아가 출발한 곳입니다. 또 러시아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스웨덴 바이킹 말입니다. 스웨덴 바이킹이 강을 따라서 저 당시의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로 진출하고 있는 길목에 있었던 그 강가에 있었던 키이우에서 러시아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몽골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키이우, 즉 키예프 공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주도권을 잡은 세력이 모스크바에서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공국. 그 사람들이 몽골과 싸워서 몽골을 쫓아내고 러시아 역사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은 누가 러시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이 일종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은 아무리 강한 외국 군대가 들어와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게 월남전에서 증명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삼 증명이 되고 있고, 1950년 한반도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남침을 당하고도 이승만, 트루먼 두 분의 영도하에 버텨냈던 적이 있습니다. 2024년의 우크라이나는 1950년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